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도발적인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아론 프리드버그가 쓴 Getting China Wrong입니다. 이 책에서 프리드버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오판했는지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오판이 오늘날의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프리드버그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서방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국가 대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전략의 전제는 간단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을 세계경제와 국제기구에 참여시키면 중국은 점차 자유화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중국이 부유해지면 중산층이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경제는 점차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믿음. 결국 공산당 정권도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1990년대에는 이러한 기대가 타당해 보였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국의 지도자들조차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듯 보였습니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적 자유가 결국 베이징의 정치적 자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버그는 이러한 전략적 도박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죠. 중국은 경제 자유화보다는 여전히 강한 국가 개입과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개방 역시 일어나지 않았으며 시진핑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의 권위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사실상 무기한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가 질서를 지배하는 동반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부터 거대한 1:1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제도와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국제규범과 네트워크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서방은 왜 중국을 이토록 오판했던 것일까요? 프리드버그는 서방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대전략이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었지만 공산당은 스스로 절대 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권력 유지였으며 서방의 대전략은 정권 전복을 꾀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지도자들은 대전략이 제공한 혜택인 기술, 자본, 그리고 시장 접근을 자국 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제한했죠.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무역을 통해 기술을 배웠지만 정치적 통제는 절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공급망이 깊숙이 통합되면서 서방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버그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판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서방이 권위주의 세력의 부상을 잘못 평가한 사례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1930년대 나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을 듭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외교적 양보를 제공하고 충돌을 피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히틀러의 침략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나치의 야망을 과소평가했고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가해자가 스스로 절제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 초기의 소련입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스탈린의 소련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곧 소련이 협력보다는 지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47년 미국은 봉쇄 전략을 채택하며 소련의 팽창에 장기적이고 단호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나토와 같은 동맹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까지 수십 년간 유지되었습니다. 프리드버그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이 오늘날 중국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1:1를 통해 이미 140개 이상의 국가와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억압적 통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은 시민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대규모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부유해지고 강력해진 중국이 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변했다는 프리드버그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프리드버그는 이제 미국을 위시한 민주국가들이 노선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국을 낙관적 기대가 아닌 분명한 현실 인식과 원칙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경제와의 선택적 탈동조화를 추진하고 자유민주국가 간의 결속을 재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군사력 및 감시국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적극 옹호해야 하며 침묵이나 유화로 중국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됩니다. 프리드버그의 궁극적 목적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주변국을 지배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게링 차이나 루엉은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책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짚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